한국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가 기기 결함으로 인해 동체 착륙을 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남중국해에서 또 F-35 기종이 추락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미 해군의 함재기형인 F-35C가 항공모함으로 착함하는 도중 추락사고를 일으킨 것인데요. 여기에 또 다른 곳에서 최근 로키드 마틴에서 제작한 항공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실종되는 등 로키드 마틴의 전투기들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조롱하기 바빴는데 중국이 수출한 항공기도 저질 미사일에 어이없이 격추돼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사고가 계속되자 F-35 전투기를 구매하려 했던 국가들이 하나둘씩 한국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중국이 한국을 경계하고 있다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유명 뉴스 매체 CNN은 남중국해에서 F-35 전투기가 항공모함 착함 중 추락해 7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기사를 게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조종사는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일상적인 비행 작업을 수행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 태평양 함대는 그들은 안전하게 탈출했고 바다로 떨어진 조종사는 군용 헬리콥터에 의해 회수됐다며 조종사 상태도 현재 안정적이라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조종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었는데요. 미 태평양 함대는 수병 6명의 경우 항공모함 갑판에서 부상당했다며 3명은 안정적 상태인 필리핀 마닐라 의료시설로 보내졌다고 밝혔고 나머지 3명은 항모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는 성명에서 기내 작은 사고가 원인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F-35가 또다시 기체 결함을 일으키며 정상적인 착륙을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다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은 항공모함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미 해군의 단발 스텔스 전투기의 함재기형인 F-35C의 첫 사고지만 F-35의 전체 기종을 볼 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전투기 제조업체 로키드 마틴은 F-35C 출시 당시에 항공모함에서 이착륙을 처리할 수 있는 보다 견고한 착륙 장치와 더 큰 날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붐비는 비행갑판에 맞도록 접히는 날개, 더 많은 폭장량 그리고 긴 작전 범위를 특징으로 한다고 자화자찬했었습니다. 또한 칼 빈슨 항공모함은 지난해 8월 미 샌디에이고를 떠났을 때 미 해군 11척의 항공모함 중 처음으로 F-35C와 함께 배치됐는데요. 당시 로키드 마틴은 이번 배치는 미국 해군 항공 역사상 처음으로 스텔스 전투기가 항공모함에 작전적으로 배치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F-35 전투기 사고는 올해 들어 벌써 2번째 발생한 것입니다. CNN은 이 점을 들어 한국의 사례를 조명했는데요. 매체는 얼마 전 한국 공군 조종사가 이번과 비슷하게 기체 결함이 발생해 긴급하게 동체 착륙하여 성공했다고 말하며 미 해군과 비교했습니다. 크라우드 소식 웹사이트인 F-16넷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에 따르면 작년에 F-35는 최소 8건의 다른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말하며 사고에서도 조종사가 끝까지 남아 기체와 동시에 생존한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더 큰 문제는 접촉 해역이라는 점입니다. 보안을 중요시하며 도입국의 참모총장조차 F-35의 경납고 출입을 제한한 로키드 마틴과 미국은 중국 해군의 앞마당이라고 볼 수 있는 남중국해에 귀하디 귀한 F-35C 함재기를 빠뜨려 아직까지 찾고 있지 못하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15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즈는 이번 미 해군의 F-35C 함재기 추락 사고에 대해 대서특필하며 미국을 대놓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미국 항모전단이 중국과 맞서자 남중국해로 들어온 지 하루 만에 다리에 힘이 풀려 착륙 사고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전문가들은 사고를 통해 미국이 그동안 허풍을 떨고 있었으며 그 피로가 이번에 사고로 드러났다고 전했는데요. 중국 전문가는 미국이 이전에도 남중국해에서 시울프급 핵추진 잠수함인 코네티컷함도 사고를 낸 적이 있다면서 이번 사고는 미국이 항공모함을 파견하여 기량을 과시하다가 결국 매년 사고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중국의 군사 전문가인 웨이둥수가 얼마 전 환구15에 했던 말을 인용해 이번 사고는 F-35C가 신뢰할 만한 작전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조종사들은 한국 조종사에 비해 신형 항공기에 익숙하지 않거나 항공기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도 믿지 못하는 로키드 마틴의 기술 보안을 대놓고 조롱했는데요. 글로벌 타임즈는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중국 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만약 이 전투기가 바다에 추락했다면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발견할까 매우 긴장하고 있을 것이라며 많은 비밀 기술이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발견하기 전에 전투기 잔해들을 회수하기 위해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군 당국은 중국의 말대로
F-35C 전투기 잔해를 회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CNN은 미 해군은 중국이 찾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추락한 스텔스 전투기를 회수하고 싶어 한다라는 제목의 또 다른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안 그래도 중국은 FC-31이라는 F-35 카피 전투기를 만들어 함재기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인근 해상민병을 총동원해 전투기를 낚아챈다면 더 향상된 함재기를 얻을 데이터를 확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연 F-35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록히드 마틴이 만든 다른 기체도 최근 추락 사고를 내며 안타까운 조종사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실전 배치된 대만 공군의 최신 전투기 F-16V가 최근 훈련 도중 해상에서 추락했는데요. 이 전투기는 각종 시뮬레이션에서 중국 전투기를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 대만 수호의 상징으로 떠오른 바 있는데,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추락 사고로 대만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만 공군은 사고 발생 전 통신이 두절됐고 조종사가 비상 탈출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콩 매체 동항은 대만 당국이 기체 결함이 의심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는데요. 대만 당국은 약 4조 6천억 원을 들여 대만의 기존 전투기인 F-16 141대를 F-16V로 개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최근 64대가 먼저 실전 배치되자마자 그중 한 대가 기체 결함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F-16V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한 대만의 핵심 전력인데요. 대만은 기존 F-16 전투기의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과 별도로 미국에서 새 F-16V 66대를 구매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추락 사고는 기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며 록히드 마틴의 기술 보안 정책 문제 또한 수면 위로 올라와 구매를 희망하던 고객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대만 일각에선 당장의 중국의 위협 때문에 엄청난 돈을 들여 F-16V로 개조를 했지만, 만약 한국의 KF-21이 당장 개발을 완료해 양산에 들어갔다면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했을 것이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실제로 포브스는 한국의 KF-21이 미국의 F-35보다 중국을 견제하기에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성능이야 F-35가 더 우수하지만 가동률과 운용 비용 등을 따지면 F-35는 주말에만 탈 수 있는 페라리고 KF-21은 매일 운용할 수 있는 데일리카라고 비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 공군 참모총장은 페라리는 필요 없다면서 F-35의 퇴역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자국산 전투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마당에 다른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 UAE는 미국의 F-35 구매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며 구매 취소 서한을 보낸 바 있는데요. UAE는 단순히 미국 무기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무기에도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동 지역에 무분별하게 자국 무인기를 판매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UAE 공군 소속의 중국산 무인기가 예멘 후티 반군에 의해 무기력하게 격추당했습니다. 아흐야 사레아 반군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샤브와주에서 적대 행위를 하던 UAE 공군의 무인기 윙룽2를 방공전력을 이용해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윙룽2는 중국 항공공업과 스촨연구센터가 공동 개발한 무인기로 감시 정찰, 지상 공습 등의 다목적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이 무인기를 아프리카나 중동에 대당 100만 달러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멘 반군이 자체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로 중국산 무인기를 너무 쉽게 격추한 것입니다. 이에 UAE는 미국과 중국의 무기에 크게 실망하며 최근 한국의 T-50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UAE는 T-50 구매와 함께 KF-21에도 엄청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중국을 긴장하게 만들었는데요. 우선 중국의 주변국들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들을 구매하면서 옥죄어 오는 중인데, 무기 판매 시장까지 하나둘씩 한국에게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전투기 시장마저 한국의 주도권을 넘겨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지난해 중국의 군사산업 수출은 파키스탄에 첫 번째로 인도한 054AP, 연말까지 태국에 수출 예정된 071, 그리고 이미 파키스탄에 인도된 J-10CP와 샤오롱 전투기 등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중국 군사산업에서 생산된 첨단 무기와 장비를 대표하며 국제시장에서 점점 더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KF-21에 양산에 돌입하게 되면 중국의 샤오롱은 중국과 기껏해야 북한 또는 파키스탄이 사용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가성비를 앞세운 KF-21이 전 세계의 하늘을 뒤덮을 것이라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K9 자주포와 K2 흑표와 같이 또 하나의 수출유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KF-21이 하루빨리 하늘을 나는 모습을 기대하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전투기로 태어나게 빕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